1739년 초봄 제주 목관하에서 서쪽으로 두어리쯤 떨어진 작은 마을에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만덕이었습니다. 부모는 이 아이가 만가지 덕을 갖춘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그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바람은 채 몇 해를 가지 못했습니다. 만덕이 겨우 6살이 되던 해봄, 아버지가 바다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주 남자들에게 바다는 생계의 터전이자 동시에 목숨을 앗아가는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미역을 채취하러 나갔던 아버지는 갑자기 몰아친 풍랑에 휩쓸려 파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사흘을 찾아 헤맸지만 아버지의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만덕의 어머니는 그날부터 넋을 잃은 사람처럼 바다만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머니는 그로부터 1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병을 얻었습니다. 당시 제주에는 변변한 의원도 약재도 부족했습니다. 더욱이 가난한 과부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야위어갔고 만덕은 7살의 어린 나이에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만덕의 작은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만덕아, 꼭 살아남거라. 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그것이었습니다. 부모를 모두 잃은 만덕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친척이라고는 먼 곳에 사는 외가 쪽 친척들 뿐이었는데 그들도 자신들의 생계로 바빠 고아가 된 만덕을 거둘 여력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과 이따금 건네지는 보리밥 한 그릇으로 연명하던 만덕은 10살이 되던 해 결국 제주 목관하의 관기로 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제주의 관기 제도는 육지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제주는 유배지이자 변방이었기에 관하에서 일할 여성 인력이 항상 부족했습니다. 고아가 된 여자아이들이나 죄를 지은 여자들 혹은 대를 이어 천민 신분인 여자들이 관기로 등록되어 관하의 각종 자벽을 도맡았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관리들의 연회에서 술을 따르고 노래를 부르는 기녀의 역할도 해야 했습니다. 만덕은 관하에 들어간 첫날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회색빛 돌담으로 둘러싸인 관아 마당에는 봄꽃이 피어 있었지만 그 아름다움이 만덕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관아의 나인이 만덕을 데리고 좁고 어두운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앞으로 여기가 내 거처다. 내일부터 일을 배울 것이다. 차갑고 무뚝뚝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만덕은 낯선 방 한 구석에서 무릎을 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오래 흘리지 않았습니다. 만덕은 어린 나이에도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울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을. 그녀는 관아의 규율을 배우고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해냈습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밥을 짓고 심부름을 다녔습니다. 다른 기녀들보다 어렸지만 만덕은 누구보다 부지런했습니다. 세월은 흘러 만덕이 16이 되던 해 관아에서는 그녀에게 본격적으로 기녀의 역할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리들의 연회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술을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관기들에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거부한다는 것은 곧 더 큰 벌을 받거나 더 천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만덕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관아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관리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흥청거리는 자리였습니다. 만덕은 다른 기녀들과 함께 그 자리에 불려갔습니다. 촛불이 밝혀진 연회장에는 관리들의 웃음소리와 술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한 관리가 만덕을 불렀습니다. 너는 새로운 얼굴이로구나. 이리 와서 술을 따르거라. 만덕은 그 자리에서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다른 기녀들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관리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부르는데 듣지 못했느냐? 만덕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관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연 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의 파장은 컸습니다. 관리들은 만덕의 행동을 불손하다고 여겼고 그녀를 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만덕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굶기는 벌을 받았고 가장 힘든 일을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연회에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관아에서는 만덕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선시대 제주에서 여성이, 그것도 천민, 신분의 관기가 관아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만덕은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굴하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고 그것은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18살이 되던 해 만덕은 마침내 관아를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관아에서 그녀를 내보낸 것이었습니다. 기녀로서의 역할을 거부하는 만덕을 관아에 계속 두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녀는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아무런 의지할 곳도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제주 목관아 인근 시장 골목에 작은 방 한 칸을 얻은 만덕은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건강한 몸과 꺾이지 않는 의지뿐이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배경도 없었고 배운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덕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살아남겠다는,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겠다는 굳은 결심이었습니다. 만덕은 시장 어귀에서 작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닷가에서 직접 채취한 미역과 전복을 팔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바닷가로 나가 차가운 물속에서 해산물을 건지고 그것을 지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물건을 팔고 저녁에는 다음날 팔 것을 준비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피부는 바다바람에 그을렸지만 만덕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처음에는 젊은 여자 혼자 장사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당시 제주에서도 여자 혼자 생계를 꾸린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만덕은 관기 출신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 여자 관아에서 쫓겨난 기녀라더라. 혼자 저렇게 살아서 뭐 하려고. 하지만 만덕은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누구도 내 운명을 정하지 못한다. 그 다짐은 그녀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제주와 육지를 오가며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노인은 만덕의 장사하는 모습을 며칠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사를 마친 만덕에게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장사를 참 성실히 하는구먼. 혹시 큰 장사에 관심 있나? 만덕은 노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노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만덕은 노인에게 장사의 기본을 배웠습니다. 물건을 고르는 법, 값을 매기는 법, 사람을 대하는 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신뢰를 쌓는 법. 노인은 말했습니다. 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이 아니라 신용이네. 사람들이 자네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물건을 팔아도 소용없어. 만덕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만덕은 이미 제주시장에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정직했고 약속을 지켰으며 물건의 질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를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점차 그녀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덕에게 사면 틀림없어. 저 아가씨 말은 믿을 수 있어. 그런 말들이 조금씩 퍼져나갔습니다. 만덕은 밤이면 작은 방에서 촛불을 켜고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으며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글을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숫자만큼은 정확히 다룰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어제보다 나아졌는가? 그리고 내일은 더 나아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주의 바람은 거세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만덕은 그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고아로 태어나 기녀가 될 운명이었던 소녀는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한 명의 독립적인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1760년대 제주의 봄은 유난히 분주했습니다. 제주 목과나 포구에는 크고 작은 배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습니다. 중국 상인들의 배에서는 비단과 약재가 내려졌고 일본으로 향하는 배에는 제주의 말과 전복이 실렸습니다. 제주는 조선과 중국, 일본을 잇는 삼각 무역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이 바닷길은 위험했지만 동시에 엄청난 기회의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22살의 김만덕은 이미 제주시장에서 작지만 단단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포구로 나갔습니다. 어떤 배가 들어오는지, 어떤 물건이 내려지는지, 상인들이 무엇을 찾는지 눈여겨보았습니다. 다른 상인들이 아직 잠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만덕은 이미 그날의 시장 흐름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른 새벽 만덕은 포구에서 낯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중국 상선 한 척이 들어왔는데 선원들이 비단 꾸러미를 내리다가 실수로 바닷물에 적셔버린 것이었습니다. 중국 상인은 크게 화를 내며 그 비단들을 헐값에 처분하려 했습니다. 물에 젖은 비단은 쓸모없어. 누가 가져가든 마음대로 해. 다른 상인들은 손사래를 치며 외면했습니다. 물에 젖은 비단은 상품 가치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덕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비단 꾸러미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바닷물에 젖은 것은 겉면뿐이었고 안쪽의 비단은 여전히 온전했습니다. 만덕은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돈을 모두 꺼내 그 비단을 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여자 미쳤나? 쓸모없는 물건을 사다니. 하지만 만덕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만덕은 그 비단을 집으로 가져와 정성스럽게 말렸습니다. 제주의 강한 햇살과 바람은 천을 말리는데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비단을 펼쳐 말리고 조심스럽게 다림질하고 정리했습니다. 놀랍게도 비단은 원래의 광택과 부드러움을 되찾았습니다. 만덕은 그 비단을 제주의 양반 부인들에게 팔았습니다. 당시 제주에서 중국산 비단은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만덕은 원래 가격보다 훨씬 싼 값에 샀지만 정상 가격으로 팔 수 있었습니다. 그 한 번의 거래로 그녀는 지금까지 모은 돈의 3배를 벌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만덕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가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장사의 눈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읽고 기회를 포착하기 시작했습니다. 1765년 여름 만덕은 더 큰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제주 특산물인 말과 해산물을 육지로 내다 파는 일이었습니다. 제주는 예로부터 말의 산지로 유명했습니다. 제주 조랑말은 체구는 작았지만 강인하고 순했으며 산악 지형에서도 잘 견뎠습니다. 조정에서도 제주의 말을 귀하게 여겼고 군마로 사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진상을 받았습니다. 만덕은 제주 서쪽 산간 마을의 목장주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녀는 목장주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제가 말들을 육지에 내다 팔겠습니다. 관에 바치는 말 외에 남는 말들을 제게 맡겨주십시오. 좋은 값에 팔아서 이익을 나누겠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여자가 말 장사를 하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자가 무슨 말 장사를 해? 말을 다룰 수나 있겠어? 하지만 만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몇 달 동안 목장을 드나들며 말을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말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에게 먹이를 주고 빗질을 해주고 함께 걸었습니다. 거친 목장 일에 손은 더욱 거칠어졌지만 만덕은 조금씩 말들의 신뢰를 얻어갔습니다. 말들은 영리한 동물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을 알아보았습니다. 그해 가을 만덕은 드디어 첫 번째 말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한 목장주가 5마리의 말을 그녀에게 맡긴 것입니다. 만덕은 그 말들을 이끌고 제주항에서 배를 타고 전라도 해남으로 향했습니다. 거친 바다를 건너는 여정은 험난했습니다. 배 안에서 말들은 불안해했고 만덕은 밤새 말들을 달래며 함께 있었습니다. 풍랑이 칠 때는 만덕 자신도 두려웠지만 말들 앞에서는 담담한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해남에 도착한 만덕은 현지의 말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제주 말의 장점을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이 말들은 제주의 거친 바람과 돌밭에서 자란 말들입니다. 힘이 세고 병에도 강합니다. 산길을 가는데 이만한 말이 없습니다. 만덕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파는 것이 아니라 말의 가치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습니다. 여자가, 그것도 제주에서 온 젊은 여자가 직접 말을 끌고 와서 파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덕의 말을 들으며 그리고 그녀가 말을 대하는 모습을 보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말들은 건강했고 만덕의 설명은 정직했습니다. 결국 5마리 모두 좋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만덕은 그 돈으로 해남에서 쌀과 무명을 샀습니다. 당시 제주는 화산 지형이 많아 쌀 농사가 어려웠습니다. 쌀은 항상 부족했고 육지에서 들여와야 했습니다. 또한 무명이나 배 같은 직물도 제주에서는 생산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만덕은 배에 가득 쌀과 무명을 싣고 다시 제주로 돌아왔습니다. 제주에 도착한 만덕은 그 물건들을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제주 사람들은 오래 기다려온 쌀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만덕은 적정한 가격에 물건을 팔았습니다. 폭리를 취하지 않았지만 정당한 이익은 남겼습니다. 그 한 번의 왕복 거래로 만덕은 상당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거래 방식이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만덕의 환물 교역 방식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주의 특산물인 말, 전복, 미역, 소금을 육지에 내다 팔고 그 대금으로 제주에 필요한 쌀, 무명, 농기구, 약재를 사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었습니다. 제주 사람들은 육지의 필수품을 얻을 수 있었고 육지 사람들은 제주의 귀한 특산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1770년대에 접어들면서 만덕의 사업은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혼자 물건을 나르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의 목장주들, 해녀들, 소금 생산자들과 장기 거래 관계를 맺었습니다. 또한 육지의 쌀 상인, 직물 상인들과도 정기적인 거래를 약속했습니다. 만덕은 거래할 때 몇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째, 절대 물건의 질을 속이지 않는다. 좋은 것은 좋다고 나쁜 것은 나쁘다고 정직하게 말한다. 둘째, 약속한 날짜는 반드시 지킨다.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약속된 날에 물건을 전달한다. 셋째,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융통성을 발휘한다. 돈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외상도 주고 나중에 갚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원칙 때문에 처음에는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외상값을 받지 못하거나 정직하게 말했다가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만덕의 평판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김만덕과 거래하면 믿을 수 있다.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소문들이 제주 전역에 그리고 육지의 상인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1775년 봄 만덕은 36의 나이로 이미 제주에서 손꼽히는 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주시 중심부에 큰 상점을 열었습니다.
만덕상회라는 이름의 그 상점에는 온갖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육지에서 온 쌀과 무명, 중국에서 온 비단과 약재, 일본에서 온 칠기와 은제품, 그리고 제주의 해산물과 말까지. 만덕상회는 제주의 물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덕은 사치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상점이 커졌어도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비싼 옷을 사입지도 호화로운 집에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번 돈의 대부분을 다시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더 많은 물건을 사고 더 많은 배를 운영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만덕이 고용한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과부가 된 여인들, 고아가 된 아이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다른 상인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만덕은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일할 의지만 있다면 나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만덕 자신도 한때는 아무도 거두지 않으려 했던 고아였고 기회를 얻지 못했던 기녀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만덕 상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만덕을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고용주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하다가 실수를 해도 큰 소리로 꾸짖지 않고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족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먼저 알아채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명절 때는 넉넉한 보너스를 주고 쌀과 옷감도 나눠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만덕은 상점의 장부를 정리하며 지난 세월을 돌아봤습니다. 18살의 관아를 나와 빈손으로 시작했던 그녀가 이제는 제주를 대표하는 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한 가지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언젠가는 이것을 나눠야 한다. 만덕은 어린 시절 굶주렸던 기억을, 추웠던 밤들을, 외로웠던 순간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성공할수록 더욱 겸손해졌고 돈이 많아질수록 더욱 검소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슴 한편에는 언젠가 자신이 받은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닷길을 오가며 만덕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파도가 거센 날도 있었고 풍랑에 휩싸여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거래가 틀어져 큰 손해를 본 적도 있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섰고 실패하면 교훈을 얻었고 배신당해도 다시 믿을 용기를 냈습니다. 제주의 바다는 오늘도 거칠게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다 위를 만덕의 배들은 씩씩하게 오갔습니다. 파도를 가르며 나아가는 배들처럼 만덕의 삶도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녀에게는 그 모든 성공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순간이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1794년 봄 제주에는 이상 기후가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때라면 보리가 파랗게 자라날 시기였지만 그 해는 달랐습니다. 3월이 되어도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제주의 밭들은 메마른 흙덩이만 드러냈고 농민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올해는 흉년이 들 것 같소. 마을 어귀에서 노인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김만덕은 50대 중반의 나이였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매일 아침 상점을 열고 장부를 확인하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습니다. 그런데 4월에 접어들면서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평소보다 부쩍 많아진 것입니다. 만덕 어른 쌀 좀 외상으로 주시오. 보리 농사가 영 글러서. 얼굴이 수척해진 농민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만덕은 곧바로 제주 각 지역의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장사를 하며 제주 전역에 정보망을 구축해 두었습니다. 동쪽 성산 지역에서는 봄 가뭄으로 보리가 절반도 자라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쪽 한림 지역에서는 씨앗조차 제대로 싹을 틔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남쪽 서귀포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5월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가뭄은 계속되었고 간신히 자라던 보리마저 말라 죽기 시작했습니다. 농민들은 밭에서 말라붙은 보리 이삭을 손에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걸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한 해 농사가 이렇게 망가지면 그 다음 해까지 굶주려야 했습니다. 저축해둔 양식도 바닥나고 씨앗으로 쓸 곡식도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덕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제주의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제주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될 것이다. 만덕은 자신의 창고를 돌아봤습니다. 오랜 세월 장사를 하며 모아둔 쌀이 수천 석 있었습니다. 육지와의 교역이 끊기거나 흉년이 들 때를 대비해 항상 여유분을 비축해 두었던 것입니다. 6월 초 제주 목사가 만덕을 관하로 불렀습니다. 목사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만덕, 그대도 알다시피 올해 제주는 큰 흉년이 들었소. 관아의 창고에도 백성들에게 나눠줄 쌀이 부족하오. 그대가 가진 쌀을 관에 파시오. 값은 제대로 치르겠소. 목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만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쌀을 지금 관에 팔면 엄청난 이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곡식값이 폭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평소에 서너 배 가격을 받아도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상인의 입장에서 보면 일생일대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만덕의 머릿속에는 다른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배고파 울던 자신의 모습, 굶주림에 지쳐 쓰러진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지금 제주 곳곳에서 굶주리고 있을 백성들의 모습. 만덕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 어른, 제 쌀을 관에 파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목사는 깜짝 놀라 만덕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나눠준다는 것이 무슨 말이요? 만덕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진 쌀 전부를 굶주린 백성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겠습니다. 값을 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목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상인이 자신의 재산을 그냥 나눠준다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김만덕, 그대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오? 그 쌀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오? 그것은 그대가 평생 모은 재산이 아니오? 목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만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목숨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가진 쌀로 제주 백성들이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이 쌀의 가장 올바른 쓰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저녁 만덕은 상회의 직원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만덕과 수십 년을 함께 일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만덕은 자신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창고의 쌀을 제주 백성들에게 나눠줄 것입니다. 굶주린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나눠줄 것입니다. 직원들은 놀랐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만덕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1794년 6월 15일 만덕 상회 앞에는 이른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소문은 제주 전역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김만덕이 쌀을 나눠준다더라. 공짜로 준다더라. 처음에는 믿지 않던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노인들, 아이를 업은 어머니들, 병든 가족을 둔 사람들이 희망을 품고 찾아왔습니다. 만덕은 직접 쌀을 나눠주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보며 가족 수를 물어보고 필요한 만큼의 쌀을 주었습니다. 이 쌀로 당분간 버티십시오. 그리고 다시 부족하면 언제든 오십시오. 만덕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쌀을 받아든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덕 어른,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만덕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은혜랄 것도 없습니다. 그저 서로 돕고 사는 것이지요.
쌀 나눔은 한 달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제주의 동쪽 끝에서 서쪽 끝에서 산간 마을에서 해안 마을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만덕은 모든 사람을 받아주었습니다. 창고의 쌀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만덕의 얼굴에는 후회의 빛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쌀을 받아가는 사람들의 안도하는 표정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7월이 되자 제주 관아에서도 만덕을 도왔습니다. 목사는 관아의 인력을 동원해 쌀 배급을 도왔고 만덕의 선행을 제주 전역에 알렸습니다. 제주의 양반들과 유지들도 만덕의 행동에 감명을 받아 자신들이 가진 곡식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선행이 파문처럼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하지만 만덕의 쌀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가뭄은 계속되었고 8월이 되어도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가을 농사도 망쳐질 상황이었습니다. 만덕은 다시 한번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육지에서 쌀을 대량으로 사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자산을 동원했습니다. 상점 건물을 담보로 잡히고 땅을 팔고 그동안 모아둔 금과 은을 모두 내놓았습니다. 만덕은 전라도와 경상도의 쌀 상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가능한 한 많은 쌀을 보내주십시오. 값은 제대로 치르겠습니다. 만덕과 오랫동안 거래해온 상인들은 그녀의 신용을 믿었습니다. 곧 육지에서 쌀을 실은 배들이 제주로 향했습니다. 9월 초 첫 번째 쌀배가 제주항에 도착했습니다. 1000석의 쌀이었습니다. 만덕은 그 쌀을 즉시 백성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두 번째 배가 도착했습니다. 2000석의 쌀이었습니다. 만덕은 이번에도 모두 나눠주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배가 계속 도착했습니다. 만덕은 도착하는 쌀을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제주 백성들은 만덕을 제주의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만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만덕 어른, 저희 가족 6식구가 모두 어른의 쌀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어른은 저희에게 어머니와 같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노인을 보며 만덕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저도 한때는 굶주렸던 사람입니다. 그때의 고통을 알기에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10월이 되어 늦은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단비였습니다. 농민들은 서둘러 밭을 갈고 무와 배추를 심었습니다. 비록 제때 농사는 망쳤지만 가을 채소라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제주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비를 맞으며 하늘에 감사했고 동시에 만덕에게도 감사했습니다. 만덕의 쌀이 없었다면 이 비를 맞을 때까지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795년 봄이 되자 제주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그의 겨울은 따뜻했고 이듬해 봄에는 비가 적당히 내렸습니다. 보리가 다시 파랗게 자라났습니다. 농민들은 밭에서 일하며 만덕을 생각했습니다. 만덕 어른이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는 여기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만덕의 재산은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평생 모은 쌀과 곡식을 모두 나눠주고 육지에서 쌀을 사오느라 자산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상점 건물도 저당 잡혀 있었고 땅도 대부분 팔았습니다. 만덕 상회의 직원들은 걱정했습니다. 어른,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덕은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원래 빈손으로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한번 일궈냈으니 다시 한번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에게는 돈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 사람들의 신뢰와 사랑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만덕의 말은 맞았습니다. 소문은 제주를 넘어 육지까지 퍼졌습니다. 제주에 김만덕이라는 상인이 있는데
흉년에 자기 재산을 모두 털어 백성들을 살렸다더라. 이 이야기는 전라도에서 경상도로, 경상도에서 충청도로, 마침내 한양까지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상인이 있단 말인가? 제주 백성들은 만덕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농사가 다시 잘 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하나둘 만덕을 찾아왔습니다. 어른, 그때 받은 쌀값을 이제 갚으러 왔습니다. 만덕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그건 준 것이지 빌려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고집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어찌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적은 양이나마 받아주십시오. 만덕은 결국 그들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받은 곡식은 다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렇게 제주에는 나눔의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선행이 씨앗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싹을 틔운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만덕은 생각했습니다. 재산을 잃었지만 더 큰 것을 얻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물, 감사의 말, 그리고 다시 살아갈 희망을 가지게 된 수많은 생명들. 만덕은 자신의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1795년 가을, 제주 목관하에는 한양에서 온 급한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붉은 봉인이 찍힌 공문을 받아든 제주 목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공문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주 상인 김만덕의 의로운 행적을 조정해서 들었다. 그녀를 한양으로 불러올리라. 임금 정조의 명이었습니다. 목사는 즉시 사람을 보내 만덕을 관하로 불렀습니다. 만덕이 도착했을 때 목사의 얼굴에는 감탄과 경외가 뒤섞인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김만덕, 그대의 선행이 마침내 천자의 귀에까지 들어갔소. 임금께서 그대를 직접 만나고자 하시니 한양으로 올라가 뵈어야 하오. 만덕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 같은 천민 출신의 여자 상인을, 그것도 기녀적을 가졌던 사람을 임금께서 직접 부르신다는 것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목사 어른, 제가 정말 한양으로 가야 합니까?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만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목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명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대 개인만의 영광이 아니오. 제주 전체의 영광이며 특히 여성들에게는 전례 없는 일이오. 조선 개국 이래 천민 출신의 여인이 임금을 아련한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오. 소식은 순식간에 제주 전역에 퍼졌습니다. 만덕 어른이 한양으로 가신다더라. 임금님께서 직접 부르셨다더라. 사람들은 기뻐하며 동시에 걱정했습니다. 만덕을 아끼는 제주 사람들은 그녀가 먼 길을 떠나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습니다. 1796년 봄 만덕은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50대 후반의 나이에 처음으로 육지의 수도로 가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제주에서 평생을 살았던 만덕에게 한양은 꿈에서나 들어본 곳이었습니다. 만덕상회의 직원들과 제주 백성들이 항구에 모여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어른, 부디 건강히 다녀오십시오. 한양 가셔서도 우리 제주의 자랑이 되어 주십시오. 사람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만덕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마음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제주를 대표해서 부끄럽지 않게 다녀오겠습니다. 제주에서 육지까지의 바닷길은 사흘이 걸렸습니다. 봄 바다였지만 파도는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배 안에서 만덕은 지난 세월을 돌아봤습니다.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었던 어린 시절, 관기로 살아야 했던 고난의 시기, 빈손으로 장사를 시작했던 날들, 그리고 흉년에 모든 재산을 내놓았던 결정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정말 임금님을 뵙게 되는구나. 만덕은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신분제 사회에서 천민 출신의 여성이 궁궐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기녀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달랐습니다. 그는 신분과 성별을 넘어 진정한 덕을 가진 사람을 알아보는 임금이었습니다. 전라도 해남에 도착한 만덕 일행은 육로로 한양을 향했습니다. 봄날의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가마를 타고 가는 길은 낯설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제주에서는 볼 수 없었던 넓은 평야, 푸른 산들, 큰 강들이 펼쳐졌습니다. 만덕은 창밖을 내다보며 조선의 땅이 얼마나 넓고 아름다운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길을 가는 동안 만덕의 이야기는 이미 각 고을에 퍼져 있었습니다. 저분이 제주에서 오신 김만덕이라더라. 흉년에 전 재산을 털어 백성들을 살린 분이시래. 사람들은 만덕의 가마가 지나가면 길가에 서서 경의를 표했습니다. 만덕은 그런 모습이 낯설고 부끄러웠지만 사람들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열흘간의 여정 끝에 만덕은 마침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1796년 4월 초 만덕의 눈앞에 거대한 성곽과 궁궐이 펼쳐졌습니다. 남대문을 지나 한양 시내로 들어서자 제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번화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넓은 거리, 수많은 사람들, 크고 웅장한 건물들. 만덕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만덕은 관에서 마련해준 숙소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궁궐 아련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조에서는 만덕에게 궁중 예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임금을 뵐 때는 이렇게 절을 해야 하고 말씀드릴 때는 이런 말투를 써야 합니다. 만덕은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하나 정성껏 배웠습니다. 1796년 4월 15일 드디어 입궐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만덕은 정갈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정하고 깨끗한 옷이었습니다. 만덕은 거울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감추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나는 제주를 대표해서 가는 것이다. 두려워할 것 없다. 경복궁의 큰 문을 지나며 만덕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웅장한 건물들, 붉은 기둥과 청록색 기와 넓은 마당에 깔린 하얀 박석. 모든 것이 장엄했고 아름다웠습니다. 안내를 맡은 내시를 따라 긴 복도를 지나며 만덕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근정전 앞마당에 이르렀을 때 만덕은 멈춰 섰습니다. 저 안에 조선의 임금이 계신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내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곧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성상께서는 자애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말에 만덕은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제주 상인 김만덕 들라.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덕은 천천히 전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용상 위에는 정조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정조는 위엄 있으면서도 인자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덕은 가르침받은 대로 삼배를 올렸습니다. 제주에서 온 천민 김만덕 성상을 뵙습니다. 정조는 만덕을 잠시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고개를 들라. 짐이 그대를 보고자 한다. 만덕은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조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짐이 그대의 이야기를 들었다. 제주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그대가 전 재산을 내놓아 백성들을 살렸다지. 정조가 물었습니다. 만덕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성상.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배고픈 사람을 보고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정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이라. 참으로 귀한 말이로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일조차 하지 않는데 그대는 당연한 일이라 여기며 전 재산을 내놓았구나. 정조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대는 여자의 몸으로, 그것도 천민의 신분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을 해냈다. 그대의 의로움은 많은 양반과 선비들도 따를 수 없는 것이다. 짐은 그대를 칭찬하고자 한다. 정조는 곁에 있던 신하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신하가 나와 교서를 낭독했습니다. 제주 상인 김만덕은 흉년에 사제를 털어 백성을 구한 공으로 다음과 같이 하사한다. 첫째, 관비의 신분을 해방하고 양인으로 인정한다. 둘째, 한양에 거주할 권리를 부여한다. 셋째, 원하는 곳을 유람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 만덕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기녀적이 있던 자신의 신분이 완전히 해방된다는 것, 한양에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만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성상, 이 몸이 무엇이라고 이런 큰 은혜를. 만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조는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가 제주 백성들을 위해 한 일에 비하면 이것은 작은 것이다. 그대는 진정한 선비 정신을 보여주었다. 신분과 성별을 떠나 사람의 가치는 그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정조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말해보라. 짐이 들어주겠다. 만덕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성상 소녀가 평생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금강산을 보고 싶습니다. 제주에서 평생을 살며 그곳의 아름다움을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정조는 크게 웃었습니다. 좋다. 금강산 유람을 허락한다. 그리고 그 비용은 내 탕금에서 대주겠다. 내 탕금은 임금의 사적인 금고였습니다. 정조는 자신의 돈으로 만덕의 여행 경비를 대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련이 끝나고 전각을 나오는 만덕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임금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은 자신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분과 성별에 관계없이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만덕은 긴 편지를 썼습니다. 제주의 직원들과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임금님께서 이 미천한 몸을 귀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이는 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제주 모두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신뢰와 사랑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만덕의 이야기는 한양 전체에 퍼졌습니다. 임금께서 제주의 여자 상인을 직접 만나셨다더라. 천민 출신인데도 양인으로 신분이 올라갔다더라. 금강산 유람까지 허락받았다더라. 사람들은 놀라워했고 많은 여성들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신분과 성별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했던 사람들에게 만덕의 이야기는 빛과 같았습니다. 한양에 머무는 한 달 동안 만덕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조정의 신하들, 한양의 상인들, 그리고 만덕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수많은 백성들. 모두가 만덕을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저희에게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른을 보니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덕은 그들에게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5월 초 만덕은 정조의 배려로 금강산 유람길에 올랐습니다. 관에서 마련해준 가마를 타고 몇 명의 수행원과 함께 동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에서 금강산까지는 일주일이 걸리는 먼 길이었지만 만덕은 지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조선의 강산이 모두 아름다웠습니다. 금강산에 도착한 만덕은 그 장엄함에 압도되었습니다. 만물상의 기암괴석, 구룡폭포의 시원한 물줄기, 옥빛 계곡. 만덕은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걸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곳에 와 있는 것인가?
어린 시절 굶주렸던 고아 소녀가 이제는 임금의 배려로 천하의 명산을 유람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금강산 유람을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온 만덕은 정조를 다시 한번 아련했습니다. 성상의 은혜로 평생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가 기뻐하니 짐도 기쁘다. 한양에 계속 머물러도 좋고 제주로 돌아가도 좋다. 그대가 원하는 대로 하라. 만덕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성상, 소녀는 제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제주에는 아직 소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소녀의 고향입니다. 정조는 아쉬워하면서도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알겠다. 가거라. 그리고 계속 선한 일을 하라. 1796년 6월 만덕은 다시 제주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양에서의 2달은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만덕의 마음은 제주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건너며 만덕은 다짐했습니다. 임금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에 보답해야 한다. 더욱 열심히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 제주 항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만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가 도착하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만덕 어른이 돌아오셨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만덕을 맞이했습니다. 만덕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역시 이곳이 내 집이구나. 제주의 거센 바람이 만덕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은 환영의 인사처럼 따뜻했습니다. 1796년 여름 한양에서 돌아온 김만덕은 50대 후반이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임금을 아련하고 금강산을 유람한 경험은 그녀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만덕은 그 영광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임금께서 천민 출신의 여자인 나를 인정해 주셨다. 이제 나는 더욱 의롭게 살아야 한다. 제주로 돌아온 만덕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만덕상회를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흉년 때 전 재산을 쏟아부어 상회는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덕에게는 여전히 가장 큰 자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뢰와 명성이었습니다. 제주의 상인들과 육지의 거래처들은 모두 만덕을 믿었습니다. 만덕 어른, 다시 시작하시려면 자본이 필요하실 겁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주의 한 부유한 양반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저희도요. 한양에서의 소식을 들은 제주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돈을 구워주겠다고 했고 어떤 이는 물건을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만덕이 흉년 때 보여준 선행은 이제 그녀에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덕은 많은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저는 제 힘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작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만덕은 검소하게 출발했습니다. 작은 점포 하나로 시작해서 다시 미역과 전복을 파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마치 30년 전 처음 장사를 시작했을 때처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덕의 상점 앞에는 언제나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곳보다 비싸도 만덕의 상점에서 물건을 샀습니다. 만덕 어른에게서 사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이분은 절대 속이지 않으시니까요. 신뢰는 최고의 자본이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만덕상회는 다시 제주 최고의 상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798년 만덕은 60세가 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고령이었지만 만덕은 여전히 매일 상점에 나와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관심은 단순히 장사를 키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이 가진 것을 더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만덕은 상점 문을 닫고 제주 시내를 걷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제주의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그때 한 모퉁이에서 어린아이의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덕이 다가가 보니
남루한 옷을 입은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길가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가, 왜 우니? 만덕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만덕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가 아파서 일을 못하세요. 밥이 없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만덕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아이에게서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만덕은 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좁고 허름한 방에 아픈 어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과부가 된 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여인이 놀라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만덕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누워 계세요. 제가 김만덕입니다. 만덕이라는 이름을 듣자 여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만덕, 어른이십니까? 제가 이런 누추한 곳에. 만덕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먹을 것도 뗄감도 약도 없었습니다. 만덕은 즉시 사람을 보내 쌀과 반찬, 약재, 이불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자리에 앉아 아픈 여인을 돌봤습니다. 그날 밤 만덕은 생각했습니다. 제주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 혼자 숨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다음 날부터 만덕은 제주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과부가 된 여인들, 고아가 된 아이들, 병든 노인들, 장애로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 만덕은 그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일정량의 쌀과 생필품을 나눠주고 아픈 사람들에게는 약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고아들과 과부들에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자신이 그 고통을 겪었기에 그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1800년 만덕은 제주 시내에 작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만덕당이라는 이름의 그곳은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을 주고 아픈 사람에게는 약을 주고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일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만덕은 특히 여성들의 자립을 도왔습니다. 과부가 되어 생계가 막막한 여인들에게 바느질 기술을 가르쳐주고 해녀 일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기술이 있으면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만덕은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과부가 찾아왔습니다. 만덕 어른, 저는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습니다. 어린 아이 둘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지. 여인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만덕은 여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만덕은 그 여인에게 장사의 기초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만덕 상회에서 일하게 하여 경험을 쌓게 했습니다. 몇 달 후에는 작은 자본을 대주어 작은 노점을 시작하게 도왔습니다. 1년 후 그 여인은 작지만 안정적인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만덕 어른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았습니다.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을 때 만덕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일어선 것입니다. 1805년 만덕은 6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직접 나서기보다는 젊은 사람들을 키워 일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만덕상회의 운영은 신뢰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맡겼고 자신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만덕은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점, 창고, 토지, 현금. 오랜 세월 다시 모은 재산은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만덕에게는 자식도 없었고 재산을 물려줄 가족도 없었습니다. 만덕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죽은 후에 모든 재산을 제주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겠다고. 만덕은 제주 목사를 불러 유언을 남겼습니다. 제가 죽거든 제 재산을 제주의 고아들과 과부들,
병든 사람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만덕당을 계속 운영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기댈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목사는 만덕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대의 뜻을 반드시 받들겠소. 1808년 겨울, 만덕은 병상에 누웠습니다. 70세의 노구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만덕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덕의 병상에는 매일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만덕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만덕을 존경하는 사람들, 그리고 만덕을 사랑하는 제주 백성들. 어른, 쾌차하셔야 합니다. 어른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덕은 그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아로 태어나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것이 의미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만났고 여러분을 도울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추운 겨울밤 만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주의 겨울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 소리를 들으며 만덕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섬에서 태어나 이 섬에서 살았다. 이 바람과 함께, 이 사람들과 함께. 만덕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1812년 초봄, 김만덕은 73세의 나이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제주를 부탁합니다. 제주를 사랑했던 한 여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만덕의 장례식에는 제주 전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수천 명의 백성들이 울며 만덕을 배웅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가 가신다. 제주의 빛이 사라진다. 하지만 만덕은 정말로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것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만덕의 유언대로 그녀의 재산은 모두 제주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만덕당은 계속 운영되어 수십 년 동안 제주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만덕이 키운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정직하고 의로운 상인으로 살아갔습니다. 무엇보다 만덕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나눔의 정신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선행이 씨앗이 되어 제주 전역에 나눔의 문화가 뿌리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이웃을 보면 만덕을 떠올렸고 자신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만덕 어른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1950년대 제주에는 김만덕을 기리는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제주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 만든 것이었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의녀 김만덕, 제주의 어머니. 짧은 글귀였지만 그 안에는 제주 사람들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 제주시에는 김만덕 기념관이 세워졌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안에는 만덕의 삶을 보여주는 전시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사용했던 장부, 그녀가 받았던 정조의 교서, 사본, 그녀의 삶을 기록한 문헌들.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기념관을 찾아 만덕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히 여성들과 어린 학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신분과 성별의 제약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개척했던 만덕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만덕의 삶은 할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제주의 학교에서는 김만덕을 필수로 가르칩니다. 아이들은 만덕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눔의 가치를 배웁니다. 여러분, 김만덕은 많은 돈을 벌었지만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썼습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일까요? 선생님의 질문에 아이들은 생각합니다. 매년 김만덕의 기일이 되면 제주에서는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김만덕 나눔 축제라는 이름의 행사에서는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시상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다양한 캠페인이 펼쳐집니다. 만덕의 정신이 현대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 한국은행은 새로운 화폐 디자인을 논의하면서 김만덕을 후보로 고려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 기업가이자 사회사업가인 김만덕을 화폐 인물로 하는 것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찬성했습니다. 만덕의 얼굴이 화폐에 들어간다면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제주 바다는 여전히 푸르고 바람은 여전히 거셉니다. 그 바람 속에 만덕의 정신이 살아 숨쉽니다. 만덕이 걸었던 제주의 거리, 그녀가 장사했던 시장, 그녀가 바라보았던 바다. 이 모든 곳에서 사람들은 만덕을 느낍니다. 그녀는 200년 전에 죽었지만 그녀의 정신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뿌린 씨앗은 여전히 자라고 있습니다. 제주의 바람을 타고 한국 전역으로 그리고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신분과 성별을 넘어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를 보여준 한 여인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김만덕이 남긴 영원한 유산입니다. 제주 바다의 석양이 집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파도는 여전히 해안을 적십니다. 그 파도 소리 속에서 만덕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서로 돕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이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울려 퍼집니다.